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연애하던 시절부터 세어보면 한참 오랫동안 만난 사이입니다. 아내를 어디서 처음 만났냐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도서관에서 책 고르다가 우연찮게 같은 작가를 좋아해서 만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부킹을 온 여자가 아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이서 중간에 빠져나와서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말도 워낙에 잘 통하고 죽도 잘 맞고 하다 보니 별로 다툴 일도 없었고 그렇게 현재 결혼해 살기까지 10년, 2년을 아직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혼부부지만 사실은 10년 차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연애 초반에 서로 둘이서 괜히 눈 마주칠까봐 서로 시선을 깔고 다닐 정도로 뜨거운 사이였거든요.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그날 약속이고 일정이고 다 필요 없고 잠까지 다 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도 한되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지에 가서는 다시 연애 초반이 생각날 정도로 타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여행 다니면서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사람이 정이 많이 들어 있었고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허나 그게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많이 해서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되는가 했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처음 주고받았을 때부터가 시작이었을 겁니다. 저는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내 배움받고 출근해서 한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어디냐고 묻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회사 늦을 거냐며 깨워놓고 아침밥 먹여서 출근까지 시켜놓고 어디냐고 묻는다니.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짜증을 부리긴 했는데 자주 부리는 땡깡이기도 했지만 혹시 아내가 제가 출근 안 하고 딴 길로 샌 건가 확인하려고 보낸 건가 싶더군요. 답장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작 대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더는 못 참겠다고요. 아내가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긴 한데 빨리 출근하라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빨리 오라는 문자를 보내니 왜 저러나 싶었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전화라도 해볼까 하는 찰나에 아내한테서 또 문자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혜정이한테 보낸다는 걸 자기가 보내는 사람을 착각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온 문자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군요. 빨리 오라. 못 참겠다. 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의심을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혜정 씨는 오랫동안 아내랑 인맥이 있는 친한 동생 같은 사람이 긴 합니다. 아내 처음 만난 나이트 클럽에도 아내랑 같이 놀러 나왔던 게 혜정 씨였기도 하고요. 혜정 씨는 저희가 결혼하기 3년 전에 이미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사람이었고 서로 의지가 되는 친구다 보니 저희도 신혼집 구할 때 일부러 혜정 씨네 부부가 사는 곳을 근처에다가 신혼집을 얻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내가 혜정 씨랑 워낙에 가까운 사이다 보니 서로 부를 때 자기야, 자기 하면서 말을 편하게 합니다만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대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아내와 저희 사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아내가 괜찮다고 한 말이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 해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 눈으로 사실을 확인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회사에는 대충 이유를 만들어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손바닥에도 땀이 저절로 고이더라고요. 회사랑 집이랑 차로 10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현장을 잡으려면 지금이다 싶었어요. 차를 밟아 순살같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충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오빠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혜정 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집에 끌어들이고 나에게는 혜정 씨를 만난다고 둘러대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그 연락을 받고 15분도 안 걸려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혜정 씨가 거기에 있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를 마주 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 제가 더 진땀을 빼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혜정 씨의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가 워낙 애교도 많고 아무래도 아내랑도 알고 지낼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혜정 씨랑 저도 많이 친한 사이거든요. 제 팔짱을 끼고 사는 제 어깨까지 겨우 오는 키로 위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장난스럽게 묻는데 혜정 씨가 눈치가 워낙에 빠른 사람이다 보니 제가 아내를 의심해서 회사곰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나이트에서 부킹 왔을 때도 아내랑 혜정 씨랑 같이 왔는데 저는 혜정 씨가 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파트너가 그렇게 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제가 아내랑 더 잘 되는 분위기였기에 혜정 씨에 대한 마음은 예전력에 적기도 했었더랬죠. 아무튼 혜정 씨가 애교를 부리면서 질문 공세를 펼치는데 대답하기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아내가 바람피는 건가 의심돼서 왔다는 걸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저러니 정말 여우 같았습니다. 혜정 씨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가게 될 것 같다고 둘러대놓고는 저한테 난데없이 점심을 사달라는 겁니다. 저는 튕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에서 혜정 씨랑 마주 앉아 식사를 했네요. 혜정 씨는 나름 저랑 아내를 걱정해 준답시고 점심을 사달라고 했던 겁니다.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안 싸운 데다가 10년을 넘게 만나온 사이인데 제가 무슨 계기로 아내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걸 슬쩍 떠보려고 저를 불러낸 거였어요. 그래도 참석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가 궁금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환상인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언니? 그러니까 제 아내를 의심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저보고 반성을 하라는 듯이 핀잔을 주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혜정 씨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혜정 씨는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원래 계획대로 아내를 만났던 것 같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오늘 혜정 씨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혜정 씨가 아내한테 오늘 저를 마주친 이야기는 약속한 대로 비밀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정 씨가 하고 있는 일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일이 관련이 돼 있는 일이 있어서 전문가인 저한테도 한번 물어나 보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제가 사무직이라서 실무 관련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는데 난데없이 그날 혜정 씨가 제 팔짱을 끼면서 짓고 있던 살짝 저를 홀리게 만드는 그 표정이 생각이 나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혜정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
혜정 씨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쇳불도 당김을 빼랬다고 그 주 토요일에 둘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토요일에 만나다 보니 당연히 아내도 저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 관련해서 만나는 건데 자기가 그 자리를 왜 끼냐며 그 친한 혜정 씨 만나는 자리를 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나가는 거 생각해서 저녁 약속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혼자 두는 것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 그 말에 그러면 혜정 씨랑 같이 저녁도 먹고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혜정 씨는 이미 저를 저 먼 발치서부터 알아보고는 신이 나서 아주 양팔을 하늘 위로 들어 흔들면서 저를 반기더군요. 평소 때처럼 진한 화장에 어디 놀러 가듯 꾸미고 나온 스타일을 보니 역시 외모만 두고 따진다면 아내보다 혜정 씨가 헐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결혼 후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도통 화장이란 걸 하지를 않거든요. 혜정 씨한테 뭐가 궁금하냐 물어봤는데 별 물어볼 법하지도 않은 것들만 물어보더라고요.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앞에 메모장 꺼내면서 노트해가며 하나 둘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대뜸 혜정 씨가 제 손을 확 잡아채고는 그때 저를 홀리게 만든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더군요. 그때 둘이 나가서 점심 먹을 때 자기는 참 좋았다고 일 이야기는 다 뻥이고 사실 저랑 같이 식사 나 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라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둘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데 혜정 씨가 대놓고 그날 나이트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혜정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하는 수 없이 양보해 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도 저희 부부와 혜정 씨가 인연을 계속 이어왔는데 혜정 씨는 행복해 보이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그때 나이트에서 아내한테 저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제 옆에 앉았으면 지금 아내의 자리에는 자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요. 저도 연애하면서 아내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오면서 혜정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고 욕심낸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지요. 얼마 전에도 바로 그날에도 아내보다는 혜정 씨가 여자로서 더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혜정 씨도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그걸 말려줬던 장본인인 혜정 씨가 저랑 잘해보고 싶다고 이러고 있다니 말 재주가 잘 없는 편이니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혜정 씨한테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정 씨는 울먹이면서까지 자기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무지 주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까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백한 마음 좀 높이 사달라면서 저녁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득 아내도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들었고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혼자 있는 이 혜정 씨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한데 같이 있어도 나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마음이 꺾이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혜정 씨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도 얼마 안 있어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생각보다 일찍 온 것 같다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 관련해서 잠깐 만나기로 한 건데 오히려 저녁까지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왔으니
제가 생각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혜정 씨는 제가 도무지 포기가 안 된다면서 매일같이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오히려 저를 대놓고 만나려는 것 마냥 과감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자기랑 딴 길로 새자고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혜정 씨를 제가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괜히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안 해도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건 신경도 안 쓰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은 건지 부쩍 늦어지는 퇴근 시간을 두고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 몰래 밖에서 혜정 씨를 따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요. 저는 제가 마치 뒤늦은 나이에 제 인생에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가 돼서 들어온다고 밥 알아서 잘 챙겨 먹으라길래 그날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날 혜정 씨와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렇게 아내가 출발을 하고 저는 집에서 혜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혜정 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차가 망가져서 최근 한동안 걸어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태우고 오면 좋겠다 싶어 혜정 씨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정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제 아내가 혜정 씨의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렇게 손을 잡고 문을 나서서 아내의 차를 타고 멀어지는 두 사람을 혜정 씨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주고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등 뒤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군요. 한참을 그 집 앞에 가만히 있었는데 혜정 씨가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한 건지 잔뜩 화장을 하고 차려입고 나와서는 저희 집 방향으로 몸을 틀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혜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혜정 씨는 잔뜩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랑도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였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들키게 된 게 예상 밖이었다는 소리를 하더니 사실 언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와의 관계에 지쳐있던 상황에 혜정 씨네 부부도 결혼 4년 차가 지나면서 자기들 부부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었다 합니다. 아내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혜정 씨한테 상담을 해왔던 거고 그 와중에 혜정 씨는 해결책이랍시고 일단 자기 남편을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던 거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혜정 씨는 혜정 씨대로 저랑 잘 돼 볼 계획을 세웠던 거고 말입니다. 저랑 잘 안 풀리기 시작하니 혜정 씨는 포기할까봐도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는 저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오기까지 생기게 되었다네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만 하면 그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모두가 서로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 씨가 하는 말 중에 사실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뿐이지 현재 상황에서 이것보다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혜정 씨는 이제 저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뭘 서로 오래 같이 알아온 사람들끼리 숨기고 지낼 게 뭐가 있냐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몰래 만날 게 아니라 넷이서 같이 만나 사는 겁니다. 평소처럼 제 팔짱을 끼고 어깨만도 안 오는 그 키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 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말하는 혜정 씨의 제안을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도 제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저 또한 아내가 싫어서 혜정 씨와
만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천상 부부입니다. 단지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비단 전화, 아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혜정씨네 부부에게도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양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가서 말할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이렇게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이게 맞는지 감도 안 잡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네요. 그리고 남들도 저희들에게 이게 맞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말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둘 가진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언니인 처형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네요. 처형은 제 아내보다 2살이 많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립니다. 동서는 처형보다 연하의 남자로 심지어 제 아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아내 대학교 후배였고 아내의 소개로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둘이 연애도 길게 했고 그러니 저러니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애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이 갖는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 처형 몸만 상하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동서랑 자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 형네랑 저희 집이 동네는 다르긴 한데 차로 움직이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형이 동서랑 싸우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아들 둘이 어려서 애엄마가 엄청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질질 짜고 있는 처형을 달래주는 몫은 항상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내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둘째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하니 결국 처형 술 한 잔 주면서 달래주는 일은 항상 저의 몫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야 사정이 딱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회사 한 마치고 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억지로 처형 술 상대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형 넋두리 들어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서가 제정신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나이는 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데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혈질이라서 옥성질이 있어서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어디서 좀 놀았는지 입도 걸걸해서 한번 삥 뚫고 나가면 그게 지 마누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행복하자고 결혼한 처형이 5년 가까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귀찮아하지 않고 서영이 또 무슨 일이 되었든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되면 저도 눈치 주지 않고 잘해줬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라고 조언까지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봐야 처형도 똑같이 30대 초중반인데 요즘 갔다 온 거 가지곤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처형은 나이도 없지 않냐고요. 참아가며 사느니 차라리 1살이라도 젊을 때 새 사람 만나서 새 출발 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요. 처형은 못할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거 똑같다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인생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냐고 하고 말하지요. 그냥 제가 해준 말은 조언 정도로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처형 입장에서 뜨끔했나 봅니다.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싸움이 없던 건지 저희 집에 울면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둘이 사이가 좋아진 거면
잘 된 거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드디어 처형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게 저희는 결혼도 더 늦게 했는데 아이가 둘이었는데 처형은 아무 소식은 없었으니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이제 애도 생기고 하면 동서도 처형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싶었고 축하해준다고 저희가 비싼 밥도 한턱 거하게 쓰고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처형 보러 간다고 부랴부랴 찾아갔지요. 아내가 애들 시댁에 맡기고 온다고 부랴부랴 먼저 차를 끌고 나갔고 저도 회사에서 곧바로 처형이 뻔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장모님하고 처형 이렇게 이만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야 잠깐 바람 좀 쐬러 장모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형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니 서영이 갑자기 저를 말아 끌어안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우리 집에 와서 신세 한탄하면서 자주 울기도 했는데 그날의 슬픔은 제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동안 제 앞에 흘렸던 눈물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형 등을 토닥이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머리를 쓸어내려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던 건 아니고 정말 슬퍼하는 처형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병실 문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형이 제 품에 안겨 있었긴 했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제가 혹은 처형이 무슨 핵심을 품고 그러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저한테 두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손이 똥 서다 보니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거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저랑 처형을 아주 이상한 놈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야 둘째 치더라도 지금 지 와이프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꼭 저딴 식으로 생각을 해야 했나 싶고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고 결국엔 둘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상원은 늦게 도착한 와이프가 장모님하고 같이 다시 병실로 들어오면서 일단락 되기는 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 일이 있던 후부터 처형은 더욱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뜸하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사이도 안 좋아져서 그 뒤로 거의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요.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 꼴로 찾아오고 그게 나중 가니까 아예 자고 가기 시작하고 자고 갈 때는 재울 곳이 뭐 뜨찮아서 제가 거실 소파에 이불 피고 자고 방에서 아내랑 둘이 자게 양보를 해줬거든요. 처형은 제가 자기 때문에 소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미안해 하면서도 제부는 참 친절하다던지 자기도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둥 연상의 남자가 역시 좋구나 하는 둥 제 칭찬도 같이 섞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저한테 미안하니까 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문득 둘이 화해를 안 하는 게 혹시 그날 병원에서 제가 동서랑 대파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형이 측은하기는 했고 언제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괜찮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숙이고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라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자존심 부린다고 해서 처형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것보다 한번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여름 휴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2박 3일로 짧게 온 가족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애들은 장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했고 장모님께서도 둘 사이 좀 잘
좀 회복시켜 주던가 아니면 아예 둘 다 이참에 정리를 하게 하던가 저보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마침 운 좋게 바다 근처에서 펜션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적당히 싼 가격에 2박 3일간 머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한 곳에서 각자 집에서 쓰는 차를 끌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촬영 내가 먼저 도착을 해 있더군요. 그런데 둘이 벌써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촬영은 동서한테 제부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운전하면서 아내랑 휴게소도 들리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직진만 해서 일찍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처형이 화장실이 급하기도 했는데 동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운전 오래 하기 싫다고 후다닥 도착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형이 배려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랑 동서를 비교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도 동서랑 오해도 풀고 두 사람 사이도 좋게 만들어주려고 온 휴가인데 시작부터 저렇게 꼬이니 저도 머리가 다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바다 구경도 좀 하고 해변도 거닐고 하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챙겨온 고기랑 술이랑 꺼내면서 일단 분위기 전환부터 하자고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을 해버렸지요. 준비를 하는데 동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거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처형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더니 저한테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혼자 다 준비할 수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처형이 일부러 동서를 도발하려고 하는 건지 저랑 친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다 구워지고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는데 동서는 저 멀리서 입이 대빨 나와 가지고는 같이 즐길 생각도 없어 보였네요. 제가 괜히 친한 척 맥주 한 캔 들고 옆에 앉아서 동석 기분 좀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노력을 하니 동서도 마음을 열었는지 제 말도 조금씩 듣고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더군요. 처형이 지랑 저를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서 아직도 제 칭찬을 하는 처형의 모습에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분 좀 달래주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형 구슬르면서 둘이 화해하자는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제 아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 좀 만들어 보겠다고 처형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나 본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지요. 아내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몸이 힘들어져서 결국 자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형도 아내랑 같이 들어가길래 같이 먼저 자러 들어가는가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동서랑 둘이 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이 맥주만 남고 다 떨어지니 동서가 시내 나가서 같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다음날 일정도 있고 시간도 늦은 데다가 어차피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를 끌고 가야 할 텐데 술 먹고 운전을 어떻게 하겠냐고 시내 나가서 마시는 건 다음날에 하는 게 어떻겠냐 설명을 했더니 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생각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혼자서 차 끌고 나가 버리더군요. 졌던 자식이 다 있냐며 저도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밥 먹고 술 먹은 자리 뒷정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잠든 줄로만 알았던 처형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혼자 더 마시고 싶었는지 차 끌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처형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뒷정리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생각보다 일찍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 저도 이만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처형이 자기가 잠이 잘 안 온다면서 맥주나 문 거나 같이 좀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처형과 원래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기에 별로
불편할 게 없어서 그러자고 했는데 처형이 맥주를 한 캔씩 원샷을 하는 모습이 취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 기운이 확 올라와 있는 처형이 어지럽다면서 잠깐 기대서 쉬고 싶다면서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잘 못 마셔서 먼저 취해 잠에 들었다지만 아내가 바로 코앞에 있는 숙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 광경은 아무리 아내라도 썩 좋아할 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거의 몸을 베베 꼬아서 저에게 안긴 듯 안기지 않은 듯 몸을 비틀어 저한테 기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술 마시러 나간 동서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이번에는 오해라고 설명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처형한테 너무 가깝지 않느냐고 눈치를 줬지만 처형은 이미 그런 건 상관없이 저한테 난데없이 자기 마음을 고백해 오더군요. 전에 했던 말처럼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다. 제부는 참 다정하다 하면서 전에 자기한테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멀쩡한 여자, 이혼녀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면서 제 말대로 자기가 이혼할 테니 앞으로 자기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혼하라고 말한 게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물으니 자기가 이혼녀가 되었다가 다시 결혼 못하게 되면 아직 한참 된 아이인데 괜히 저 때문에 독수공방 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 말대로 이혼을 하겠으니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는 제가 언제든지 그 모자란 걸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쪽으로 몸을 틀어버리면서 자기 볼따구를 제 얼굴에다가 가까이 가져다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 싶었지만 잘해보려고 온 휴가인데 상황만 악화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이 든 것인지 깨지 않았고 동서는 아예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분 나쁘다고 시내에 나가서는 그냥 그 길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군요. 처형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처형은 그날 저에게 해소하고 싶었던 걸 모두 해소한 상황이었고 저한테 자기가 이혼하면 마치 제가 처형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말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여태까지 이혼 생각이 없다던 처형이 왜 하필 저랑 그런 일이 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안 봐도 무슨 상황인지 뻔히 짐작이 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저는 처형이 필요할 때마다 따라 나가서 풀어주는 놀이개가 되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도 생각해보라고 먼저 말하던 제가 처형한테 그래도 이혼까지 할 게 뭐 있느냐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랑 장모님이 나서서 처형 편을 들더군요. 더 같이 살아봐서 뭐 하겠냐며 이젠 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처형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 처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가 아주 가관입니다.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처형이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동생,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야근이 있다고 하던 무슨 이유를 대던 간에 오늘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며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처형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몇 번을 설득을 해봤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던 처형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서영이 이혼을 하더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시간 보내자고 부탁한 걸 거절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한테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아내의 이어진 반응을 보니 아내도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아내는 당장에 다시 처형한테 돌아가서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 휴가지에서 밖에서 제가 처형과 뭘 하고 있었는지 아내는 그 장면을 전부 다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서도 그날 돌아오는 길에 처형과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형이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날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동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 하더군요.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처형을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설명하고 아무리 오해가 있다고 해도 남편을 지 언니한테 양보하는 동생이 어디 있냐고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만 아내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도 제정신을 차리면 더 이상 저한테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당분간만 언니 힘들지 않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해도 몸이 힘들고 솔직히 저란 생각도 없다고 그동안 저한테도 처형이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고 지 언니도 좋고 저도 좋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거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거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하는 건지 말이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요즘 여러모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심란한 가운데 최대한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딱 30이 된 남자입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고 외롭고 심심할 때마다 이 사연들을 자주 듣는데 저도 혼자 간직해오던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던 다음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막내 삼촌이 있는데 집에서 워낙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막내 삼촌이 장내였던 저희 엄마한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랑은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친척 형과 친척 동생 같은 사이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요. 아무튼 하루는 외삼촌이 결혼을 할 여자라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막내 삼촌한테는 우리 엄마가 부모의 역할도 같이 해줬으니 당연히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려온 자리였지요. 저는 그냥 그때 재수를 시작한 지 좀 되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외숙모가 될 뿐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크게 감흥이 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외삼촌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외숙모가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녀는 대학 시절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떠오르는 신인 여자 화가로 잡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유망한 능력자였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업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삼촌한테는 복받은 줄 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예가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거만하지 않고 예의도 바른 데다가 주변도 더 살피게 되더군요. 삼촌이 잠깐 전화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녀와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을 꼴통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런 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외숙모가 된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촌이 부럽고 질투가 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당시 삼촌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다가 솔직히 할머니가 뭐하든 재산 축내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게 일인할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예쁜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 몸이 좋고 잘생겨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당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이없어 하는데 그녀가 성공한 화가이다 보니 이미 직업에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 삼촌 능력을 자기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잘생기고 몸도 좋으니 그 부분이 마음에 든다. 솔직하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좀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잘생긴 거 몇 년이나 더 가겠냐고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떻겠냐 해둬요. 삼촌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누나라기보다는 부모님에 더 가까운 존재였고 제 형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외삼촌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당시 재수생에 불과한 제가 봐도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삼촌이 복을 받은 건데 결혼을 내키지 않아 하는 걸론 보였습니다. 그녀도 실망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에 그녀는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놀러만 다녀도 이렇게 예쁜 여자도 다 만나고 마냥 삼촌이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삼촌하고 결혼하겠다고 외치던 그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희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어필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예쁘고 앞날이 창창한 여자가 여장부 기질이 다 있다면서 결혼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엄마와 그녀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했으니 다 저야 재수한다고 집에 매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녀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매일 보는 건 아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가 놀러 올 때마다 옷도 매번 다른 스타일이고 얼굴이 예쁘니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고 좋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심적으로 힘들어해서 공황이 있었는데 그녀가 와서 미술로 심리치료도 해주고 했으니 당시 저한테는 그녀가 예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설 정도로 눈이 부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녀가 오늘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겁니다. 슬쩍 나가보니 오히려 어머니는 이번에는 삼촌을 욕하면서 그 자식은 지복을 지 발로 차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녀한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한량 같은 내 동생한테 미련 갖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삼촌 어릴 적에 돌봐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군요. 저는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날부터 어머니와 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심리치료 해주던 것도 있었고 그녀가 어머니랑은 죽이 잘 맞는 편이라서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줬어요. 저도 당시 재수생이다 보니 가끔은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도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삼촌하고 헤어진 게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는 그녀가 욕심이 났는가 봅니다. 그녀가 10살만 더 어렸다면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삼촌하고 헤어진 게 그거 하나만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족이 못되게 된 건 말이죠. 그녀도 저랑 결혼시키고 싶다는 말에도 제가 10살만 많았어도 결혼을 했을 거라 하면서
분위기 좋게 받아쳐 주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는 재수에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지방 쪽에 제가 원하던 학과가 유명한 대학교에는 붙었어요. 1년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그 대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가족 전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에 그녀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그녀도 서로 아쉽다면서 아예 못 만나게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아쉬워하냐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가서도 자주 볼 것처럼 하더니 전화 통화만 주고받는 듯 싶었고 실제로 만나는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덧 그녀에 대한 존재는 희미하게 잊혀져 갔지요. 저도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외로운 군 생활 중에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빨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녀가 꿈에 나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삼촌을 좋아한 이유 중에 몸이 좋은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외로운 군 생활 몸 만들기에 열중하면서 운동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 마침 군대 선임 중에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운동을 그렇게 하니 군대에선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육통까지 동반하니 엄청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미한 기억 속 그녀를 떠올리며 이 악물고 운동을 했어요. 저녁을 하고 나서는 말라깽이 같던 저는 더 이상 없었고 그래도 제법 운동 좀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키운 몸이지만 저녁을 했다고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반사이익으로 운동도 하고 몸이 좋아지니 저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새로운 인연이 생기니 저도 그녀를 점점 잊어가게 되었고 저도 졸업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공한 과목이 취직에는 유리한 게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제법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전에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한테도 자리 잡으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고 장거리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서울로 놀러 온다기에 매번 식사만 하고 자취방으로 가서 하루 보내고 내려가는 뻔한 데이트 말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카페 같은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니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 뭐 없나 알아보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다 인터넷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리뷰에 찍힌 그녀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돌려보고 있는데 묘한 기분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씩 확대해가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에 가까운 3월 동안 40이 가까운 나이가 된 그녀는 그때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오히려 수수한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는 그대로인데 제가 좋아하던 검정색, 긴 생머리는 잘랐더군요. 어깨를 살짝 닿을랑 말랑해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그건 그 모습 나름대로 예술하는 사람 같고 고급스러워 보여 좋았습니다. 그녀는 화가로는 결국 성공하지는 못한 건지 싶기는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녀가 나올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왼손 야채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배경으로 찍힌 작은 사진들을 끝까지 다 내려본 시점에 저는 그녀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번화가는 붐볐지만 그녀의 카페 앞에 도달했을 때 카페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어 창문 너머만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입구 앞에 얼쩡이는 저를 보고 모처럼의 손님인가 싶어서 문 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온 그녀 때문에 놀라 당황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반가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여자라기보다 그 당시 제 또래의 여자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저를 잊지 않고 단번에 알아봤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다. 왜 이렇게 몸집이 커졌냐? 운동선수가 된 거냐 하면서 제 근황을 물어봤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거의 어머니는 잘 지내시냐 같은 어머니의 안부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한참 오랫동안 나누나 보니 그녀는 저와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이미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손님 한 명 들어오질 않았어요. 잠깐 가게 안을 둘러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 그녀도 찔렸는지 손님이 참 없지 하면서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듣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즐기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색 카페라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답니다. 저처럼 이색 데이트를 찾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한데 오픈 초반에야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좀 되었는데 한 번 온 손님들이 2번, 3번 다시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뿌린 쿠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픈한 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아예 이렇게 인기 없는 카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기의 과거 명성이라면 자기 이름 듣고도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면서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심리치료를 도와주던 그야말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만 주다가 그녀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카페를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자기도 그림은 이제 포기했다면서 원래 얼마 전부터 보통의 커피숍으로 가게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그래도 잘 됐다면서 저한테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가게에 좀 더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자친구가 올라오기로 했지만 그녀랑 밤새도록 같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아무튼 제가 알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대뜸 가게 문을 잠궈 버리더군요. 그리고 짧게 잘랐지만 묶어 놓은 머리를 풀며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정말 그 시절 그때와 똑 닮은 모습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한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대로 저를 지나쳐가서는 카페에 쓸 디저트 업체에서 보내준 디저트 샘플들을 시식을 해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혼자서는 너무 양도 많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즘 젊은 입맛도 모르겠으니 저도 같이 먹어보고 몇 개만 골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디저트는 잘 모르는데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고 있으니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그녀와 함께 상자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 먹으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음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여자친구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길래 하루 종일 통 연락이 안 되냐고요. 그녀를 찾아왔다는 생각에 속이 다 뜨끔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 화는 풀어주지 못했고 저도 짜증내는 거 들어주다가 덩달아 짜증이 나서 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녀가 혹시 자기 때문에 지금 애인하고 싸운 게 아니냐 걱정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가게 문을 다시 열어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애인하고도 한번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또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여자친구보다 오늘 다시 만난 그녀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주러 가는 누나의 팔을 붙잡고 오늘은 누나가 보고 싶어 온 거라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보고 싶었다고. 제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것도 서울에 취직을 했을 때도 부모님보다 누나 생각이 더 컸다고 조금 과장을 섞기는 했지만 오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난데없는 저희 말에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기가 친구 같은 사이이고 한 번은 외숙모가 될 뻔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고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녀한테 다가가서 그런 게 지금 중요하겠냐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아니 그녀도 포기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따라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허가였던지라 작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게 꾸며놓은 집이 인상 깊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제 전화기는 여자친구에게 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엄청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는 그녀와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묻혀서 저에겐 전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 집에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오늘은 그녀가 가게도 안 열겠다면서 하루 종일 각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정말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막차가 끊길까봐 전날처럼 밤을 새도록 있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녀 집을 나서니 제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군요. 제 자취방에 돌아가니 여자친구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어디 가서 뭘 했냐고 저한테 울면서 따져 묻는데 제가 잘한 일 하나 없는데 오히려 제가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고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항상 연애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저를 떡 주무르듯 하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말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라도 알자고 따지는데 끝까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이번 주도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버릴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녀 앞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과 그녀와 앞으로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싶었다. 달려오던 그녀는 얼굴색이 바뀌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거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저의 그런 결정에 몹시 유감이고 이제 더 이상 저와는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겠다며 저보고 돌아가라 하더군요. 그녀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그러는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녀랑 제가 함께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냐. 그걸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이 우리 둘의 사이를 퍽이나 환영하겠다고.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관계이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게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든 해외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 다음날에 찾아갔을 때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얼씬도 못하게 하더군요. 상고 출혈을 하다 못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날은
항상 그녀의 가게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 가까운 재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었네요. 나중에는 그녀는 가게를 팔아버리고 제가 닿지 않는 어느 곳으로 떠난 건지 유심은 무소식입니다. 그녀와 제가 이루어질 사이라면 분명히 그때처럼 우연한 기회를 다시 재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명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를 기억 속에만 품은 채 살아가겠지요.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은 32살 남자입니다. 복 받았다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았나 보다고. 21살짜리 애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뭐냐고. 더군다나 평범한 직장인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저인데 무언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물어봅니다. 친구들 반응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저를 부럽다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친구들 말대로 제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여자친구는 제가 뭐가 좋다고 21살 나이에 저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싶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커피 전문점에서였습니다. 제가 입맛이 따로 까탈스럽지는 않은데 유당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마시지 못해요. 그게 너무 심해서 우유를 잘못 마시면 5분도 안 지나서 바로 반응이 오는지라 특히 유제품을 많이 쓰는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는 제가 주문을 조금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날은 일찍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오전 중에 시설 점검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침에 한두 10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근길에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조심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다가 와야겠다 했습니다. 늘상 가는 회사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날따라 쓴 것보다 부드러운 게 먹고 싶어서 우유 대신 두유가 들어간 카페 라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던 중에 실수가 있어서 제 음료에 우유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5분도 안 돼서 저한테 엄청난 신호가 왔고 커피숍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조금 몸이 진정이 되고 나서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문 받은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문을 받고 음료를 잘못 제조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예쁜 얼굴을 보니까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2에 21,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커플이었는데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여자친구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엄마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22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를 40대의 할머니 만드는 게 불효만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3대가 다 같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고. 사실 저도 나이가 30이라 결혼을 생각할 나이다 보니 여자친구의 그 제안이 사실 나쁠 건 없었어요. 고향 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는 결혼 생각해야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셨고 말이지요. 그래서 난데없이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21살 여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구나 말고는 별다른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던 중에 핸드폰 배경 화면에 있는 여자친구를 꼭 닮은 사람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외동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나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엄청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말을 하더군요. 언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젊은 예비 장모님 모습이 참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정말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물론 사진이 나서 보정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지만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겉모습이었거든요. 옷도 대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차분히 흘러내리는 머리에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여자친구와 나이차 얼마 안 남은 친언니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상도 감상이지만 여자친구가 오히려 제가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20개 정도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일찍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여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어릴 적에는 한미모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지역에서 미인 대회 나가서 성까지 갔다고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는 TV 프로에 나가서도 결혼 10년 차 애 엄마 뭐 이런 호칭을 달고 진실 혹은 거짓 같은 프로에서 활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면 저도 20대 초반일 시절이라서 TV를 거의 달고 살았고 애청하던 프로였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운동신경도 좋아서 이 운동, 저 운동 시작만 하면 항상 수준급이 된다고.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랑 같이 골프도 치고 볼링도 치고 같이 운동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장모님 비모만 두고 본다면 솔직히 동네방네 모든 아저씨들이 우리 예비 장모님하고 같이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어 줄을 설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할 일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가 결혼 허락은 언제 받으러 갈 거냐고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여자친구 엄마가 우리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보여주지도 않느냐면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자친구가 뭘 알기 전에 하루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도무지 10살이나 넘게 차이나는 남자가 이제 막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이제 갓 21살 된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님을 주십시오. 말을 꺼낸다는 것부터가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괜히 일찍 만났다가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냐 내가 비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랑 나 나이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런 거 이해도 못해줄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데리고 오라는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거기에 여자친구 아버지는 현재 해외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라 내년이나 되어야 한국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면 1년 정도 더 연애를 해야 할 텐데 미리부터 예비 장모님을 만날 필요나 있나 싶었지요. 하지만 여자친구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여자친구 어머니는 나이도 젊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던 사진은 역시 어느 정도 보정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딱 봐도 저보다 상인 건 티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인 40대 초반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같은 회사에 있는 30대 중반의 여직원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지요.
40대에 30대의 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거기에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이 어울리게 성격도 아주 외향적이고 밝은 데다가 오히려 저보다 요즘 쓰는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알아서 정말 이 사람이 내 장모님이 될 사람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부터 국적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보다 여자친구 집에 초대돼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썩 좋지만은 않았지요.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이 고충을 이야기해봤지만 여자친구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님인 자기 엄마, 제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여자친구와 제 나이 차가 제가 일비 장모님하고 나는 나이 차 정도였으니 여자친구 말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애인 사인 우리 사이와 장모, 사위 관계는 엄연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못해도 5번은 여자친구 집에서 일비 장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오빠를 엄청 이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운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은 쇼핑 갔다가 저한테 셔츠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옷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이 선물이니까 직접 단추를 채워주겠다며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키가 큰 편이라서 제 셔츠 단추를 잠궈주는데 서로 얼굴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라 하다가 어떻게 웃도리만 사주냐고 아랫도리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면서 어디서 줄자를 가져와서 제 허리 사이즈며 허벅지 둘레며 이런 걸 막 재더라고요. 선물 주려는 마음은 감사한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어디 숙박업소라도 들릴까 하던 차였습니다. 한동안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한참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여정이야 힘들겠지만 어떻게 여자친구 잘 구슬려서 외박이라도 하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기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일하는 커피숍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대신 나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지요. 여자친구가 모처럼 멀리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며 아쉬워하는데 검색해보니 12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해서 기뻐했고 대신에 그동안 제가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서울역하고 가까운 여자친구 집에서 잠깐 쉬고 있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필드 나가서 그날 마침 안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잠깐 TV를 보다가 여자친구 방에서 낮잠이라도 잘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TV를 보는 중인데 오늘 안 들어온다던 여자친구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예비 사위라고 해도 아직 아버님한테까지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빈 집에 있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당황하면서 있는데 예비 장모님이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람 치고는 예비 장모님이 저를 더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불편해하지 말라고 하던가 저녁 식사라도 차려주겠다던가 하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12시까지는 아직도 5, 10간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이 참 불편하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였지요. 그렇다고 저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제가 냅다 방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와인셀러 앞에 잠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서 있던 건데 예비 장모님이 저한테 와인에 관심이 있냐면서 좋은 와인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마셔보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맨 정신으로 있는 이 술 기운을 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우 많은 식으로 한두 잔 나눠 마신 와인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소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비싼 와인이 비싼 값을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 장모님이 조금 취했는지 점점 제 옆에 가까이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출장 가서 보이질 않고 운동 따라가면 아주 관심 없는 사람들만 잔뜩 들러붙고 죽겠다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술을 마시니 참 좋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도 와인도 신선한 것도 좋지만 오래 묵은 게 더 좋은 거 모르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안방에 와인 말고 확실하게 무르익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저한테 시음을 해보고 싶냐 묻더군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거절이라도 했겠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예비 장모님을 따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술이 있다더니 그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익을 대로 무르익은 입술을 찌른 상상 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예비 3위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일비 장모님이 이게 다 딸을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처럼 일에 미쳐서 독수공방 하는 마누라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필요할 때 힘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면 어떡하냐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저를 사위로 받아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오기까지 남은 3시간 동안 온갖 가지 테스트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점이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가 새벽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밤에 집에 없으면 저를 그렇게 집으로 부르거나 했었거든요. 이게 복받았다고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마누라 될 여자가 21살이라고 부러워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가능만 하다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어머니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더 크네요. 혹자는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상황을 끝내던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과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택하면 여자친구 어머니와 반대라면 여자친구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현재를 즐기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자친구 아버지가 해외 파견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나중에 정해도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